자, 이제 문학 여러분 들어갈게요. 자, 102페이지. 자, 102페이지. 자, 미리 별표를 여러분 칠게요. 조지훈 씨의 성문. 진짜 어려운 시야. 자, 별표 2개. 그 다음에 이용학 씨의 오랑캐꽃. 별표 3개. 아, 이것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 너희들, 내가 저번 주에 여러분 얘기를 했잖아. 수특, 수안에서 동시에 담고 있는 비문학 제재는 출제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내가 올해 철학 지문 중에서 실제론, 인식론 이런 것들은 내가 주구장창 주는 이유가 여러분 그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특하고 수안에 실린 2번 이상 실린 작가는 얘네들은 언제나 출제 1순위야. 근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총 4명의 여러분 현대시 작가가 있어. 현대소설 작가는 중복되는 작가가 없고 고전시가에서 여러분 중복되는 작가는 정철. 근데 정철은 올해 조금 힘든 게 수특에 나와 있는 작품은 나올 수는 있어. 이제 보여줄 거야. 장진주사라고 여기 봐. 정철 그러면 되게 어려운 작품들 되게 많잖아. 근데 이번엔 수능 완성에는 송미인 곡이 실렸고 수특에는 장진주사인데 장진주사는 그냥 시조야. 술 마시고 놀자라는 시조. 어렵지 않아. 그래서 나는 올해 개인적으로 고전시가 1순위는 내가 그거 얘기했나? 출제 교수? 지금 그 지방에 있는 그 대학 이름 얘기 안 할게. H대학교라고 그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되게 많이 들어가는 교수인데 일단 확인이 된 게 그 교수가 2학기 때 일단 수업을 안 해. 그건 여러분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 사람이 뭐 전공한 사람이냐면 조선 후기. 그 예전에 너희들 기출로 일동장유가 그 출제했던 그 교수거든.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몇 개가 이제 잡히는데 하여튼 간에 조선 후기 가사 중에서 그 일동장유와 비슷한 그런 계열의 작품들이 올해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작품이냐면 뭐 북천가 같은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이제 강의 들을 거야. 북새곡이라는 작품인지 하여튼 그런 작품도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그럼 이제 고전시가에서 제일 중요한 작가는 정철 말고 박인로 내가 얘기했지. 동락당하고 선상탄 2 작품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야. 동락당은 다음 식주에 여러분 쌤이 이제 강의를 찍을 거야. 그리고 현대시에서 여러분 4명이 있더라고. 첫 번째가 윤동주. 윤동주가 어때? 수특에 병원 실렸지. 근데 걔는 이미 평가원에서 기출돼서 오히려 나는 눈 오는 지도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작품이 이용학. 여기에 나와 있는 오랑캐꽃. 수특에 여러분 뭐가 실려 있냐면 전라도 가시네. 우리가 공부는 안 했어. 너무 지역색이 강했어. 그래서 그 작품도 한 번은 좀 내가 수업을 좀 해주고 넘어갈 거야. 그 다음에 김수영. 수특에 파밭가에서 이번에 수능 완성에 사령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사령은 수능에 나와서 오히려 파밭가에서라는 작품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뒷장 잠깐만 넘겨볼래? 문태준의 산수유 나무의 농사. 이거 여러분 이번 개정 고1 교과서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루는 시야. 근데 문태준 그러면 우리 수특에서 그 시 알지? 가재미. 작은 엄마 그 병에 걸렸던. 그래서 이 4명의 작가가 되게 중요해졌어. 그 중에 이제 바로 이용학의 오랑캐꽃. 그래서 얘 별표 3개고 문태준 씨의 산수유 나무의 농사는 얘는 뭐 별표를 한 뭐 7, 8개 쳐도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작품. 조지훈 씨의 성문. 일단 얘는 배경설화를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시 분석하고, 미시적 독해 3개도 여러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한 다음에 얘기할게. 해봅시다.
시가 나오면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봐. 나오잖아요. 여기 두 개의 감정이. 볼게요. 자, 조지훈 씨의 성문 봅시다. 자, 일단 그 배경서라 읽었지. 자, 화자가 이제 당연히 주인공이고, 자, 이 작품은 여러분 대화체야. 자, 청자가 여러분 누구냐면, 자, 시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청자는 이제 당신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이 작품은 청자가 당신이니까 경어체잖아. 말을 높이는 대상이 누군 거야? 객체가 당신인 거야. 집중해봐. 그런데 청자가 없는데도 경어체를 쓰는 시 있지. 그 시는 여러분 말을 건네는 방식을 맞는데 그건 누구를 높이는 거야? 독자를 높이는 거야. 이해가요? 다시 한번 말한다. 독자를 높이는 것도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평가원에서 이미 규정을 딱 해버렸어.
정확하게 여러분 알아둬야 돼. 자, 여기서 이제 당신을 여러분 높이는 거야. 자, 이제 부정적인 이유. 자, 그러면 화자가 부정적인 이유를 적어야지. 자, 화자가 부정적인 이유는 자, 누구를 기다리는 거야? 당신을 기다리는데 어떤 상태에서? 죽었어. 이 사람은 어때? 죽은 거야. 거기 보기에 배경사라 나왔잖아. 자, 죽어서 당신을 기다린다. 요번 주가 EBS 파이널 4회였었지, 그치? 그 다음에 다음 주가 이제 5회인데, 다음 주 5회에서 약간 그 시 두 개에서 그 시상의 전환에 대한 개념이 좀 명확하게 나온 문제가 좀 하나 있어서, 오늘은 아마 4회는 따로 설명할 거고, 이제 다음 주 5회는 꼭 EBS 파이널 검사, 물론 당연히 맡아야지만 무조건 갖고 와야 돼, 얘들아.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일단 이제부터 잘 봐야 돼. 자, 정서 및 태도야. 근데 우리가 맨 마지막 연에서 주목해야 될 글자가 두 글자가 있어. 뭐가 보이니? 원한이라는 단어가 보여야 돼. 자, 이 원한이라는 단어는 요건 적지 말자. 자, 대상에 대한 태도가 긍정이니 부정이니? 부정이야. 자, 얘는 대상에 대한 태도가 부정이라고. 자, 이거를 일단 이 앞에 걸 하기 전에 뒤에 1번 문제를 먼저 가볼게. 미시적 독해 1번. 자, 1년의 돌문과 마지막 년의 돌문은 다른 속성을 갖고 있다. 시어에 담긴 화제의 정서를 진술하시오. 자, 이제부터 1, 2, 3번을 한 호흡으로 갈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정리해 줄게. 자, 우선 자, 1년에 나와 있는 돌문은 자, 뭐라고 되어 있어, 수식어가?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지.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돌문은 누가 오면? 당신이 오면 열릴 돌문이야.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감정이 포함되어 있냐면, 자, 이연을 잠깐만 보자. 셋째 줄에 그립다라는 말 나오지. 나오잖아, 얘들아. 그리고 이연 마지막 줄에 뭐라고 나와? 슬픔이라는 말이 나오지. 이해가요? 그러면 일단 이 앞쪽만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의 화자는 그립고 여러분 어때? 슬펐어.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립다라는 건 대상에 대한 정서가 부정이 아니라 어때? 긍정인 거야. 자, 1년의 돌문은 당신이 오면 열릴 돌문이야. 근데 마지막 년의 돌문을 볼게. 자, 지극한 정성에 열리지 않는 돌문이지. 근데 그 밑에 줄 읽어볼게요. 당신이 오셔서 다시 천년토록 앉아 기다리라고 슬픈 비바람에 낡아가는 돌문이 있지. 자, 그러면 마지막 년에 지극한 정성의 주체는 누구야? 누구야? 당신이지. 자, 당신이 여러분 어떤 정성을 보이니? 뭐를 열려는? 돌문을 열려는 정성을 보이는 거야. 왜? 돌문이 열려야 누구를 볼 수 있어? 나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이 말은 여러분 뭐냐? 너 아무리 와서 문 열려고 해봐. 응? 안 열 거야. 왜? 난 너한테 뭐가 있으니까. 졸지 마. 뭐가 있어? 원한이 있으니까 안 열 거라는 얘기야. 이해가? 자, 그래서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자, 요걸 여러분 적으면 돼. 1년에 나와 있는 돌문에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반면 마지막 연의 돌문은 당신이 와도 안 열릴 돌문이야. 그쵸?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돌문에는 뭐가? 원한의 감정이 숨겨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되게 애매한 게 여러분 하나가 있어. 자, 이제 자, 요 얘기 잠깐만 해볼게. 자, 이연의 둘째 줄
길이 꺼지지 않는 촛불. 찾았어?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촛불은 뭐를 의미할까?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길이 꺼지지 않는 촛불. 이때의 촛불은 당신에 대한 그리움, 사랑, 뭐 이런 걸 의미하겠지? 자, 이제 3년의 둘째 줄 잠깐만 보자. 거기 이슬 보이니? 이슬은 당연히 슬픔이 되는 거겠지? 자, 3년까지는 여러분 이런 정서들이 이제 계속 지배하는 거야. 열심히 하자. 자, 그런데 3년의 넷째 줄 봐봐. 두 볼은 옛날 그대로 복사꽃이지만 겉모습은 어때? 변하지 않지? 집중해. 그런데 한숨의 절로 입술이 푸르러가지. 자, 겉모양은 변하지 않는데 한숨의 입술이 점점 푸르러. 얘들아, 뭐가 점점 쌓여가니? 한이 쌓여가는 거야. 이건 이제 한이 쌓여가는 거야. 자, 여기서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 자, 밑줄 거. 셋째 줄. 4연의 셋째 줄 밑줄 거. 그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한 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자, 밑줄. 자, 물어볼게. 지금 밑줄 친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당신이 오면 그때는 저는 자취도 없이 한 줌 티끌로 사라지겠다. 당신이 오면 사라지겠다지. 무슨 의미 같아? 얘들아, 당신이 오면 사라지겠다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 두 가지야. 첫 번째,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죽을 수 없어. 이따 적어줄게. 이건 어때? 그리움이야. 근데 또 이렇게도 해석되지. 너 나 보러 왔어? 응. 나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앞에는 그리움의 정서가 있고 뒤에는 원한의 정서가 있는 거야. 두 가지로 해석이 돼. 자, 그런데 예를 들어볼게. 그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한 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를 당신을 만나고서야 이승을 떠나겠다. 그리움이면 이거는 앞에 부분을 바탕으로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지. 근데 그 다음 줄을 읽어볼게. 어두운 밤 하늘 어공 중천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저의 옷자락은 눈물 어린 아니고는 보지 못하도리다. 자, 여기서 눈물은 누구의 눈물이야? 내가 사라지는 걸 눈물 없이는 못 보게 하겠다. 눈물 어린 아니고는 보지 못하리다. 결국 어때? 누가 우는 거야, 여기서는? 그 사람이 어때? 우는 거야. 너 이 새끼야! 너 내 눈에 지금 눈물 나게 했냐? 네 눈엔 피눈물 날 거야, 이 새끼야. 너 오면 나 사라질 거야. 나 그립다고 울지 마.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하면 전자하고 후자 해석 중에서 후자 해석이 더 맞는 거지. 자, EBS에서도 여러분 이쪽으로 보고 있어. 그래서 이 시에서 시상의 전환은 4연에서 일어나는 거야. 4연에서. 자,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적어놔. 자. 무서운 시야, 얘들아. 원한이 뭐의 준말인 건 알지? 원망하고 한이야, 얘들아. 원한. 원망하고 한. 오늘 시들이 어려워. 끝나네. 자, 됐죠? 오케이. 자, 자세한 설명은 오늘 너희들 그 프린트에도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보고. 자,
자, 104페이지로 여러분 넘겨서 자, 이용하게 오랑캐꽃. 자. 아직 하면 안 돼. 요거 좀 고칠게 여러분 좀 있어서. 이 얼마나 유명한 작가냐면 이 사람이 쓴 하나의 시가 수능에 2번이나 똑같은 시가 출제가 됐어. 이용하게 이제 그리움이라는 시가 정말 되게 중요한 시이고, 너희들 그런 시 알까? 그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아니면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뭐 이런 것 쓴 되게 유명한 이제 작가군인데, 자, 이용하게 오랑캐꽃. 내가 이거 2학년 내신하면서도 되게 많은 학교에서 여러 번 했었어. 문학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작품인데, 잠깐만, 요거는 일단 2가지만 일단 해주고 문제 풀어. 자, 일단 1, 2, 3년이 여러 번 있어. 1년, 2년, 3년인데, 요게 앞에 프롤로그를 어떤 데서는 넣고 왔는데, 요게 이제 이 시에 대한 소개야. 프롤로그. 에필로그가 이제 뒷얘기라면, 이 프롤로그는 여러분 앞얘기야. 요거 여러분 한번 읽은 상태에서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보기를 바탕으로 시를 분석하시는데, 요거 좀 고칠게. 자, 이 시는 화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관찰자야. 그럼 당연히 일단 화자의 역할 적고, 자, 그 다음에 독백체냐, 자, 대화체냐 적고, 그 다음에 밑에를 어떻게 고치냐면, 화자의 상황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는 어때? 대상의 상황이 되겠지. 미안. 대상이 왜 부정적인지. 자, 그 다음에 대상의 정서 태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대상을 바라보는, 자, 화자의 정서 태도. 이 시 진짜 어려워 얘들아. 자, 요거 여러분 해보는데, 최대한 거기에 나와 있는 거시적 독해 보기 여러 번 참고하고, 이 시 프롤로그야. 요것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자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들어가자. 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움으로 살았다는 우리 조상들이 너를 보면 오랑캐꽃이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채를 들이운 오랑캐의 뒷모습과도 같은 까닭이라 전한다. 그러니까 오랑캐꽃하고 오랑캐하고 어때? 생긴 게 비슷하다. 뭐 그 얘기야 얘들아. 자, 해봐.
상황을 모르겠으면 정서 태도라도 쓸 수 있는 건 다 써봐. 썸머캠. 자, 볼까요? 자, 이 시는 화자가 누구 얘기하고 있어? 오랑캐꽃 얘기하고 있지. 근데 이 시가 여러분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일단 관찰자야. 자, 이 시는 어때? 대화체지? 청자가 누구야? 오랑캐꽃이야, 얘들아. 자, 청자는 오랑캐꽃이야. 그럼 이제 이 시에서는 누구를 상황을 적어야 돼? 오랑캐꽃의 상황을 적는 거야. 그런데 시를 보면 오랑캐꽃 자체가 부정적인 이유는 없지. 근데 지금 오랑캐꽃은 뭐 하고 있어? 울고 있지. 근데 시를 보면 부정적인 상황인 게 누가 부정적이니? 오랑캐꽃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누가? 오랑캐가 부정적이었던 거야. 자, 보세요. 이걸 내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줄게. 자, 되게 알기 쉽게. 자, 여기만 이제 얘는 지울게. 자, 여기 오랑캐가 있고, 그 다음에 오랑캐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족이 여러분 있어. 자, 우리 민족 안에는 어때? 이제 화자도 어때? 포함이 되겠지? 우선 거기를 보면 이연의 셋째 줄 봐봐. 너는 오랑캐에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역접이지. 무슨 꽃이야? 오랑캐 꽃이지. 그럼 이 말은 너는 오랑캐의 피를 받지 않았지만 너는 뭐야? 오랑캐야. 지금 이 시에서 화자는 누구하고 누구를 동일시하고 있어? 오랑캐하고 오랑캐 꽃을 동일시한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지? 그 근거는 뭐가 유사해? 아까 프롤로그 생긴 게 여러분 어때? 유사한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들을 화자가 일단 동일시 여긴 거야. 자, 근거는 어때? 외모야.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민족과 오랑캐의 공통점이 있어. 자, 오랑캐는 여기서 여진족이거든? 자, 여진족인데 고려 때 서희 장군, 몰라도 돼 얘들아. 고려 장군이 쳐들어와서, 서희 장군 아닌가? 이렇게 단판에서 맞지? 역사 좀 공부 좀 해라 얘들아. 이 태영이 동생이 고1이거든? 근데 얘가 쌤 어디 출시예요? 물어보길래 경주 출시라고. 그때 자기 경주 출시래. 그러면서 서열을 한번 따져보자고. 왜냐면 자기가 서열이 더 높으면 자기한테
아저씨, 삼촌 이렇게 불러야 되니까. 그래서 너 최치원, 우리 경주체 있는다. 최치원의 후손이거든. 최치원 몇 대 손인지 알아오라고. 그랬더니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쌤이 24대 손이야. 최치원 24대 손. 근데 얘네 확률은 27대 손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얘 아빠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인 거야. 내가 얘 고조 할아버지 머리 되는 거지. 서열이 그렇게 됐지. 잘해라. 난 네 고조 할아버지다. 자, 육두품의 자식들이야 우리는. 자, 뭐하다 얘기 나왔지? 자, 그럼 봐. 여기에 나와 있는 오랑캐는 누구에 의해서? 고려 장군에 의해서 삶의 터전을 빼앗긴 거야. 맞지?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고려 장군도 마이너스인 거야. 엄밀하게 말하면. 왜? 다른 민족의 삶의 터전을 빼앗은 거야. 자, 그럼 우리 민족은 누구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 삶의 터전을 빼앗긴 거야. 자, EBS 설명 얘기해 줄게. EBS에서는 얘네들의 공통점, 이민족에 의해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 이제 됐어? 자,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를 동일시시켰어? 오랑캐하고 우리 민족을 동일시시켰지. 그런데 오랑캐는 누구하고 똑같아? 오랑캐 꽃하고 동일을 시켰으니까 여기 봐. 그럼 결국 누구하고 누구? 우리 민족하고 오랑캐 꽃이 동일시가 된 것이. 자, 중요한 개념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오랑캐 꽃은 무인화됐지. 울고 있으니까. 맞아? 그런데 화자의 정서하고 어때? 똑같은 거지. 이 시의 제목인 오랑캐 꽃은 결국 의인화되고 화자의 감정하고 어때? 똑같아. 뭐야? 감정? 입에 여러 번 시어가 되는 거야. 자, 여기 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상의 상황은 자, 이민족에 의해 자, 삶의 터전을 상실한 거야. 자, 대상의 정서 밑에도 슬픈 건 알겠지? 자, 화자의 정서 밑에도 단순한 연민으로 보면 안 돼. 연민도 쓰이지.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 나와 있는 오랑캐 꽃은 누구랑 똑같아? 자신하고 어때? 똑같은 거야. 자, 연민, 동일시, 공감, 이거지. 자, 일단 적고 자, 그럼 이제 1번에 대한 답이 뭔지 알겠지? 왜 여기에 나와 있는 오랑캐 꽃에 대해서 애틋한 감정을 가졌냐? 우리 민족의 상황과 뭐 하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쌤은 여기서 원준이가 제일 애틋해. 왜? 나랑 제일 비슷하기 때문에. 뭐가 비슷한지 얘기 안 할게. 좋은 거야. 그래, 국어 실력. 자, 얘기했잖아. 우리 형 이름이 원준이라고. 원준. 내가 너한테 왜 원준아 개새끼야 이렇게 욕하는지 알겠지? 형 욕하고 싶을 때 너 욕하면 돼. 자. 학생 중에 이름이 하나나 대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치? 예. 선생님 이름은 워낙 흔하지 않은 이름이라. 그치? 예. 자. 이름이 하나 쌤은 수학쌤이니까 하나가 어울리고, 그치? 대원 쌤도 큰 원이니까 어울리고, 그치? 예.
큰 원. 큰 원. 근데 선생님은 원용. 이름하고 전혀 매치가 되는 게 없어. 자, 2번. 이 시에서 구름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 시어이다. 몇백 년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알겠지? 이 일이 일어났던 고려시대에서부터 보기의 내용을 봐봐. 일제 강점기까지 그 시간을 여러분 의미하는 거겠지. 자, 요거는 다 적고 나서 오른쪽 서술 방식의 변화를 요건 한번 좀 읽어줄래? 얘들아, 서술 방식의 변화는 여러분 좀 읽어줘. 꼭 좀 읽어봐. 어메. 깜짝 놀랐다. 자, 됐죠? 자, 이제 뒷장 넘겨서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 자, 산수유 나무의 농사. 자, 이 시는 산수유 나무 얘기인 것 같지만 부정적인 게 산수유 나무가 아니라 인간이 여러분 부정적이야. 그래서 이 시는 화자가 여러분 주인공으로 놓고 시를 분석하는 게 맞아. 자, 그러면 요 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고 자, 들어갑시다. 자, 해봐. 자, 마지막 시. 수업도 못하는 놈이 지우개는 뭐 이렇게 많이 써. 지우개 갖고 와야 되겠다. 지우개 좀 줘. 능력자분 오랜만에 오셨네. 휴가.
야구 한화 좋아하는 사람 한화 이거 있어. 이게 맞구나. 이번에 그 관세 협상 끝났잖아, 얘들아. 그래서 나는 그게 뭐 잘 됐냐 안 됐냐 그런 게 있어서 어저께 그 SK 다니는 아저씨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민감하잖아. 그리고 정말 나는 개인적으로 학원 강사라는 이 직업은 누구한테도 권하고 싶진 않아. 얘들아, 이 직업이 3D 업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별로 권하고 싶진 않은데 대기업은 되게 좋아, 알지? 요즘 대기업은 뭐 정년도 의외로 되게 많이 보장되어 있고 예전처럼 뭐 이렇게 명예퇴직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편한 대기업이 SK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데는 당연히 삼성이고 연봉은 당연히 세도. 그래서 나는 SK 같은 데는 가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우리 관세 협상이 잘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본이 또라이 짓 한 거래. 우리나라 그 관세 협상의 기준이 일본이었거든. 근데 일본 애들이 겁먹어가지고 트럼프한테 이제 그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가 협상을 되게 잘한 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한 3천 종가를 이제 투자를 해야 된대.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 시한이 그러니까 그 중에서 1,500조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인 거 있잖아. 조선산업. 그건 어차피 우리가 투자해야 될 돈이었대.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2,000조 가량은 언제 하겠다라는 그런 조항은 없대. 근데 어차피 트럼프 또 하고 나면 이제 정권 바뀌면 이제 안 줘도 되니까 그쪽에 대해서 협상을 되게 잘한 거라고 그러더라고. 잘했다고 그러면서 분노는 하더라고. 그냥 트럼프는 깡패가 맞는 거라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하면서 어디를 공략했냐면 가장 손해를 많이 본 나라가 그거.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한 나라들. 그런 나라 위주로 이렇게 공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일본도 되게 불안정하거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지금 어쨌든 보면 정치적으로 제일 불안정한 나라잖아, 얘들아. 그치? 성렬이 아저씨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그 미국에 사는 아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를 외국에서 보면 되게 전쟁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나라로 정말 분류가 되고 있다가 최근에는 그런 위험성이 되게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뭐 국제적으로 봤을 때 1%도 이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래. 우리나라 무기가 지금 윤석열 정권 때 그래도 유일하게 잘한 게 유일하게 무기를 무지막지하게 여러분 사들였대. 윤석열은 한번 싸울 각오까지 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일단 그게 그렇다 그러대. 김정은이 약간 쫄았다고 그러는데 물론 김정은이 우리나라 못 오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중학교 2학년 애들 때문에 못 오지, 그치? 그 무서운 중2 애들 때문에 이제 못 온다고 하는데 자 봅시다. 자, 산수유 나무의 농사. 자, 일단 이거서부터 봐야 돼. 일단 이 시는 산수유 나무보다는 인간에 여러분 초점을 두는 거야. 자, 그럼 질문. 이 시 독백체야 대화체야? 질문. 대화체야. 선생님, 청자가 없는데요. 있지. 얘들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셋째 줄 봐봐.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명령하는 거잖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거야. 자, 이 작품은 대화체인데 청자가 여러분 누구야? 인간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에서는 자, 화자가 처한 상황이 왜 부정적인지를 적어야 돼. 자, 여기 잠깐만 볼까? 자, 산수유 나무하고 인간하고 차이점이 있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산수유 나무는 자, 이것도 이제 EBS 해석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데 얘는 그늘을 넓히지. 그치?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늘은 뭘 상징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인정. 자, 이런 걸 상징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인간들은 자, 질문 하나만 넣어줄게. 자, 셋째 줄.
마음의 그늘이, 자, 마음의 그늘 밑줄거. 자, 마음의 그늘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아, 니들이 생각해봐.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얘들아, 옥말려 든다라는 건 말려 듣는 거야. 생각을 해봐. 그늘이 넓어지는 건 당연히 긍정인 거고, 그늘이 말려들면 어때? 그늘이 좁아지는 건 부정이지. 맞아요? 자, 그러면 마음의 그늘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마음의 그늘 자체는 긍정인 거고, 뭐가 부정이니? 마음의 그늘이 말려드는 게 부정인 거야. 근데 EBS 수용상 설명서에서는 마음의 그늘 딱 밑줄 그어놓고 불평, 불만 이렇게 써 있더라고.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시에서 여러분 그늘은 무조건 긍정으로만 여러분 쓰여. 문맥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인간들은 여기 봐. 마음의 그늘을 어때? 말리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때? 불평해.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인간들은 배려 인정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그쵸? 뭐가 많아? 불평, 불만이 어때? 많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화자가 부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거지. 자, 그러면 화자의 정서 및 태도는, 자, 언뜻 보면 산수유 나무를 예찬하는 것 같지. 하지만 이거는 산수유 나무에 대한 예찬보다는 누구에 대한 비판? 인간에 대한 비판. 그리고 여기 봐봐. 보아라. 뭐 하고 있어? 명령하고 있지. 두 글자. 뭐 해라? 인간들 너희들 성찰. 성찰. 자, 인간을 어때? 비판을 하면서, 자,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1번하고 2번을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자, 이 시에서 산수유 나무를 빗댄 시어를 쓰고 그랬지? 자, 빗대는 여러분, 빗대어. 비유야. 비유에는 세 가지, 은유, 의인, 직유가 있어. 일단 여기에서 산수유 나무를 의인화시킨 건 알겠지? 그리고 또 하나, 끝에서 두째 줄은 산수유 나무가 뭐처럼? 농부처럼. 그러면 산수유 나무를 빗댄 시어는 뭐야? 농부지. 자,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뭐를 지어? 농사를 짓지. 당연히 농부는 곡식을 만들어내는 거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산수유 나무는 뭐를 농사죠? 그늘을 어때? 농사 짓는 거지. 즉 타인에 대한 배려, 인정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야. 자, 2번 마지막 부분에서 산수유 나무의 그늘을 무게로 환산한 이유는 무엇일까? 얘들아, 그늘이라는 건 무게가 없지. 그치? 근데 얘를 어때? 무게로 나타냈어. 이 말을 EBS에서는 이런 말을 쓰더구나. 정량화, 계량화, 눈에 측정을 하는 거야. 자, 그 이유는 뭐를? 산수유 나무의 그늘의 뭐의 가치? 뭐를? 가치. 그 배려의 가치. 그걸 여러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통해서, 자, 그늘의 가치를 형상화시키는 거야. 자,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저기 이거는 하나 물어볼게. EBS 파이널 이번에 4회였었지. 21번 문제 이해 가니? EBS 파이널 4회 21번 문제.
없는 사람 일단 냅둬봐.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좀 설명해 줄게. 감사합니다. 화내셨네요. 이거 이기도 않고 갖다 해달라 그러니까. 아씨. 자. 거기 21번 문제 보기 잠깐만 쌤하고 잠깐만 보자. 21번 문제. 자, 거기 보면 보기에서 잠깐만 요것만 설명하고 이제 숙제 설명 끝내줄게. 자, 용문전에서 주인공은 유교 규범과 천명 사이에서 내적인 갈등을 겪으며 자신이 부여받은 사명을 자각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랬지. 자, 얘들아, 이 글의 주인공에서 여기 봐. 이 글의 주인공인 용문은 일단 태어나기는 오랑캐에서 태어났지. 그쵸? 자, 그런데 어느 나라로? 명나라로 가고 싶어. 자, 여기에서 이제 무슨 갈등이 생기냐면 내적 갈등이 생기는 거야. 자, 얘는 어때? 충이지.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명으로 결국은 어때? 가게 되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둘째 줄 읽어볼게. 보기 둘째 줄. 자신이 부여받은 사명을 자각을 했지.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된 거야? 명나라로 어때? 가게 된 거야. 자, 그럼 1번 답지. 용문이 아득한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해 장차 기다려 보겠다는 것에서 여기까지는 중략 이전의 내용이거든. 그럼 그때까지는 아직 명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한 거야. 근데 그 다음 문장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 답지 그 다음 문장 어딨지? 합당한 명분 없이는 자신이 부여받은 사명을 아직 구현할 수 없다는 인식이 드러나는군. 그럼 얘들아, 이게 맞으려면 자신이 부여받은 사명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걸, 명나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행동을 못하는 거야. 근데 중략 이전에는 내적 갈등이 나와 있지 명나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그때까지는 없던 거라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몇 번? 1번이 여러 번 답이 되는 거야. 요게 이제 뒤에 해설이 조금 이상해서 그거 여러분 좀 설명을 좀 해주려고. 답 1번 아니니? 맞지? 그거 여러분 설명하면 되고. 자, 숙제표 잠깐만 얘들아. 자, 숙제표. 똑같이 여러분 하면 여러분 되는데 거기 중간에 이렇게 잠깐만 볼게. 중간에 이게 문제하고 해설지하고 이렇게 순서가 하나 좀 바뀐 게 있어서 보다 보면 나와 얘들아.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면은 될 것 같고요. 저기 다음 주 8월 8일, 그러니까 다음 주가 방학 끝나는 사람 손 들어봐. 8월 15일 광복절까지가 방학인 사람 손 들어봐. 오케이. 잠깐만. 일단 꺼도 돼, 태용아.